금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열린마당입니다. 네, 오늘 3월의 첫날입니다. 3월이 됐다면 새로운 학년의 시작이기도 하고 네. 봄이 이제 우리 곁에 다가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리고 오늘이 또 3.1절 기념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알쏭달쏭 OX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없다.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오고 가면서 보았던 그 장소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네. 또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언제 사용이 됐고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작진 말에 의하면 쉽고 재밌는 문제가 엄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알쏭달쏭 문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쉬울 줄 알았는데 알쏭달쏭하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뜻밖의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재미난 문제도 있지만 가슴 아픈 사연이 맞아요. 담긴 네,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알쏭달쏭 시간을 통해서 다들 이제 정보를 얻어가는 지식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만 또 하나 재미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쏠쏠한 티키타카하는 재미, 요 재미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이 두 분은 정말 막상막하의 커플입니다. 예.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진짜 알쏭달쏭한 문제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신 있으십니까? 근데 이 시간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문제를 받아보기 전에는 정말로 그 자신감이 충만해요. 근데 문제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름대로 나는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으면서 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쩌면 제가 상당히 그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지금 오늘 임했고요. 사실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십시오. 정남 씨가 좀 모르겠다 싶으면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도 광주에서 나름 31년 차 마당극 배우를 하고 있고 오. 야구는 정확한 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벗어나면 틀리죠. 근데 이제 이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한 상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도 상상력으로 제가 맞출 수 있다. 그리고 공부를 좀 나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예. 저를 따라오십시오, 오늘은. 알겠습니다. 네. 아, 두 분의 자신감이 오늘따라 더 빛나 보입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꼭 문제 마치기 전에 예. 시작하기 전에 가장 높다는 거죠, 자신감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쏭달쏭 OX를 통해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실 손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한국도자기 전시와 교육을 맡은 최명지입니다. 예, 박물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 많은 박물관들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하는 것은 국립광주박물관인데 광주박물관에서 고미술, 우리나라 뭐 도자기, 회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노영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노형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물관에서 고고학 분야 조사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학예연구사라고 하시면 무슨 직업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학예연구사는 이제 옛 물건을 통해서 전시, 조사, 연구를 통해서 이 옛 물건의 의미 그리고 이야기를 부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재미있고 쉬운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소개만 받았는데요. 평소에 이 두 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저는 살짝 지금 상상이 되는 것이 네네. 팔 이렇게 딱 걷어붙이고 이렇게 막 그 일하는 모드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이 두 분께서 광주 박물관의 최고의 인재라고 하십니다. 오. 최명진님 그렇습니까? 인재인지는 잘 모르겠고 명랑함과 밝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아마 네. 네,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직 명랑함과 밝음이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저희 문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형신 씨는 어떠세요? 저희가 인재는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 박물관에 저희 말고도 학예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아마 둘만 이제 광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열린마당에 저희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소개를 직접 해주셨는데 소개하지 않으셔도 네. 그냥 딱 보면 학예연구사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나저나 오늘 두 분이 문제 출제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고심들을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네. 어떠세요? 최영진님. 네, 밤을 새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네. 노영신님은요? 저도 이제 최명지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시길래 저도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노형신님이 후배이신 거죠? 예, 제가 1년 박물관에서는. 후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선배가 열심히 준비를 하시니까 후배 입장에서는 아우, 선배가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뭐 선배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런 것도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괄호 열고 선배라기보다는 예. 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어느 분야든 사실 1년차 선후배가 제일 무섭잖아요. 맞아요. 최명진 학예사님께서 군기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재미난 또 알쏭달쏭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명진 학예사님 먼저 문제 내주실까요? 네. 네. 광주 3.1 만세 운동 기념탑은 광주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에 있다. 네. 오. 자, 3월 1일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1절과 관련된 내용을 첫 문제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네. 3.1 만세 운동 기념탑이 과연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에 있을까? 광주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니 문제는 굉장히 심플한데 네. 요게 O인지 X인지 헷갈립니다. 헷갈리시죠? 예.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잖아요. 그렇습니다. 3.1절의 광주의 역할이 꽤 컸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네. 왠지 맞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광주 3.1 만세 운동 기념탑은 광주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에 있다. 네. 맞으면 O 아니면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3.1운동 기념탑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광주는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에 있다. 맞는지 틀린지 그걸 맞춰주시는 문제입니다. 네. 생각해 보시고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한 분은 X를 드셨고요. 전부 O를 드셨는데 네네. X 드신 저희 방청객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가족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정보가 조금 약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 O를 드셨습니다. 감독님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3.1운동 그 시작을 3.1운동 그 기념탑은 네. 수피아 여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 양림동에 가면은 그 각종 그 3.1운동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비치돼 있고 수록돼 있고 거기 역사 산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피아 여고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 오늘 감독님 달라 보이시는데요. 확신에 차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예, 예. 네. 그리고 평소보다 안일이가 짧아요. 네, 굉장히 짧아요. 네. 저는 지금 광주공원이라고 엄청 헷갈렸는데 네. 근데 언뜻 들은 기억으로 오늘 자신 있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신이 없어집니다. 지금 첫 문제부터. 근데 오를 드셨어요. 네, 오. 예, 특히- 성공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저는 그래요? 제가 들은 바가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자, 일단 저희 다문화 가족 빼고 전원이 오를 드셨는데 네네.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사님. 네, 정답은 O입니다. 오,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네네. 네, 3.1 운동은 너무 잘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 날 그렇죠. 예,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네. 저희 광주에서는 조금 늦게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되긴 했지만 네. 3월 10일 날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앞장서서 앞장선 곳이 광주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3.1 네. 운동에 광주에서 앞장섰고 양림동에서 이런 만세 운동을 이렇게 벌이다가 이제 옥고를 치룬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옥고를 치룬 기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사진을 찍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림동이랑 양림동 주변에서 그렇게 3.1절 관련된 운동을 3.1 운동 관련된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과 아까 패널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그 지역의 양림동에 3.1운동 관련된 곳곳에 그런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양림동에도 있다는 사실은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네. 감독님께서 그 양림동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학예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준비해주신 사진도 있거든요. 사진을 좀 더 보면서 설명을 좀 곁들여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 만세운동과 관련한 소녀들 단체 사진도 있고요. 또 3.1 만세운동 기념탑도 있는데 사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옥고를 치른 학생들. 네, 학생들 사진이고요. 그 선생님하고 기념해서 찍은 사진인데, 네, 그 단체 사진, 그 옥고를 치르고 네, 나와서 이제 그걸 기념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에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사진을 남겼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네, 네.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것들을 기념해서 수피하여고에서 그런 기념탑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약간 더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이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살짝 그 언급해 주신 양림동과 관련한 그 내용도 네. 조금 덧붙여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양림동에도 그 관련된 그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해 네. 주신 예,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살짝 좀 덧붙여 주실까요? 3.1 운동길이라고 해서 그 양림동 지역에서 언덕길 그 양림교회 근처에서 만세 운동을 부르고 그다음에 거기서 아리랑을 불렀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네, 아리랑길인데 여기도, 네, 사진 보면서 지금 설명해 주시죠. 현재는 3.1 만세 운동길로 명명해서 오. 불러지고 있습니다. 네. 아리랑 고개라고도 또 하는군요. 3.1 만세운동길을. 네, 만세운동대. 예. 자, 어쨌든 뭐 이렇게 광주 수피아여고에도 있지만 양림동에도 있고 곳곳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주변에 있는 흔적들을 광주 시민이지만 모두가 다 알기는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독님께서는 오늘 그 설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신 내용도 있죠. 네, 저는 그 디테일하게 아주 정확하게는 제 기억 속에 좀 없는데 지난번에 아마 양림동 쪽에 가면은 그 만세운동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는 있는데 분명한 것은 스피아여고에 그 기념탑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스피아여고 학생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부끄럽게 그 장소는 얼핏 알고 있고 양림동에 저렇게 긴 역사를 품고 있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양림동에 가면요, 3.1운동 관련된 그런 것들이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 네. 흔히 이제 수피아여고는 명문학교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런 데 또 있군요. 자부심이 맞아요. 남다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기타 관련된 내용들도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양림동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었구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러보셔서 양림동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쏭달쏭 OX 계속해서 이번에는 노영신 학예사님의 문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문제 네. 내주시죠. 네. 광주 사동에는 뒹굴동굴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다. 네. 자, 지하 오. 동굴이라고 하면 일제 강점기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동굴들이 꽤 있잖아요. 네네. 사동이면 사직공원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과연 지하 동굴이 있을까? 애매하네요. 이름이 뒹굴동굴. 뒹굴동굴. 네.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사동에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느냐가 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름이 그냥 붙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뒹굴동굴 이름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사동에도 지금 함정이 있을 수 있죠. 있거든요. 예, 예. 사동이 아니라 다른 곳일 수도 있고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광주 네. 사동에는 뒹굴동굴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다. 있으면 O, 아니다. 아니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뒹굴동굴. 예, 준비되셨으면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전원 다 오를 드셨어요. 오를 드셨어요. 이게 정답이면 전원 다 맞히신 건가 아니면 전원이 다 틀리신 거거든요. 자, 뒹굴동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뒹굴동굴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네. 제가 사동에서 민방위 훈련을 여기 동굴에서 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예, 민방위 훈련을.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동해가 그 동굴이 있다는 걸 아는데 네. 동굴 이름이 뒹굴동굴인지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 훈련 받은 동굴이 아마 이 동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동의 동굴은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신 맞아요. 거예요. 예, 직접 맞습니다.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예, 예, 네, 예. 지정남 씨.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름에 민방위 훈련 받았어요? 민방위 훈련이 아니고요. 여름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다 더워서 네. 거기 함께 안전모도 배치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쓰고 들어가서 한 30분인가 안 걷다 나왔더니 시원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거기가 한여름에 사동이었어요? 네. 아 그래요? 사동이었습니다. 오. 아니 이번에는 오여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민방위 교육을 받았다는데 예. 국가교육이잖아요. 맞아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정답을 자, 더 한번 알아봐야죠.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옵니다. 그렇군요. 야. 야, 전원 다 맞히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네,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광주 사동에 가면 이제 뒹굴동굴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료 조사하면서 사동이라는 행정구역은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오. 제가 이제 양림동 요새 네. 양림동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이렇게 카페도 많이 생기고 그런 네. 곳이잖아요. 그래서 양림동 초입에 들어가다가 보면은 이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이 사실 일제강점기 때 1940년대 일제가 동굴을 만든 곳입니다. 이제 동굴을 만든 목적은 이제 미군의 폭격을 대비해서 만든 방공호였고요. 네. 총 저 네 사진에 개의 나오네요. 예. 총 4개의 입구를 만들어서 가운데 큰 광장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는데 네. 이 양림산이 워낙 단단한 그 화강암 재질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복이 되었고요. 미완성인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예. 이제 짓다가 말아서 한 20m 정도 되는 그런 깊이이고요. 지금 한 개의 입구를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네. 예, 지금 뒹굴동굴이라고 좀 명명을 해서 지금 남구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설명 문구 끝 부분에 보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식민 잔재. 잔재다라는 네. 설명이 또 함께 들어있네요. 네. 두 분이 가신 곳이 여기가 맞죠? 네. 네, 저는 좀 이야기할 아니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동굴이 저는 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난 저 동굴은 아니고 요즘 변형이 좀 시켜서 새롭게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옛날에는 저렇게 깊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감독님 이 산이 아닌가벼. 저는 저 동굴이 맞아요. 민방위 그래요?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다른 또 민방위 훈련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예, 있고요. 예, 예. 문제를 감독님 묘하게 근데 맞히셨어요. 맞췄어요. 네. 어쨌든 예. 네. 그런데 이름이 일제 식민지 잔재라고 했는데요. 네네. 이름만 보면은 이런 표현을 이 3.1절과 같이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름은 굉장히 약간 귀엽고 앙증맞은 이름이거든요. 왜 뒹굴동굴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아마 이 이름에 대해서는 구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한 연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해방 이후에 주민들이 이 동굴에서 시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뒹굴뒹굴 놀았기 때문에 네. 뒹굴동굴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정남 씨처럼 네, 시원해요. 더우니까 시원한 데 가서 네, 이렇게 네. 뒹굴뒹굴 했다는 그런 의미로 구전되는 이름입니다. 뒹굴동굴이라는 동굴입니다. 이게 이제 네. 누구나 가면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인가요? 예,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네.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에 네. 여름에 좀 이렇게 피서 차원으로 놀러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시원해서 방문하기 좋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일제 식민지 잔재, 우리의 좀 아픈 역사가 담겨져 네. 있다는 것도 네. 우리가 좀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개방한 이유가 그런 역사들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그렇죠. 목적이 있다라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몸풀이로 두 문제를 풀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감독님? 근데 이 양림동의 수표여고에 3.1 운동 기념탑이 있다는 것과 네. 또 뒹굴동굴 이 동굴이 이런 게 있다는 것과 이런 것들은 우리 광주 시민으로서는 꼭 알아둬야 될 문제가 아닐까 네.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은 어쨌든 뜻풀이보다는 두 문제를 맞췄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돼요? 저는 이제 나름 공부를 막 한다고 광주에 대해서 여기저기 찾아본다고 했는데 모르는 게 아직도 너무 많아요. 많네요. 그렇죠. 오늘은 예. 배우는 자세로 차분하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일단, 네. 시청자분들께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 가까운 곳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 번씩 가슴에 좀 담아서 새기면 어떠실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자 몸풀이 문제로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자, 또 제대로 달려봐야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명지 학예사님. 네, 청자 매병은 꿀이나 참기름을 담아 선물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네. 야, 자, TV를 통해서 그래도 몇 번 자주 보여드린 게 청자이기도 해요. 예. 청자 매병이기도 한데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도 전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볼 때는 그래 청자 모양이 좋구나, 빛깔이 좋구나 이런 생각만 하지. 저걸 무슨 용도로 사용했을까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아니 이 청자 매병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꿀이나 참기름을 담았다고요? 이건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 든단 말이죠. 근데 왜 문제로 내셨을까요? 여기 또 함정이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청자 매병은 꿀이나 참기름을 담아 선물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지정남 씨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크게 예. 끄덕끄덕 하셨어요. 감 잡았어요. 지금 네. 알고 지금 고개를 내 끄덕이는. 나름대로 결론이 났어요. 한번 네. 가봅시다. 와, 결론 나는 한번 지금 내볼까요? 네. 나는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야 되나 지금 머릿속이 그냥 팍 이거 근데 와, 더 여유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예. 들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X 드신 분이 진짜? 네 분. 오, 와, 절반 정도로 갈렸습니다. 정답 한번 또 정답.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예.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O입니다. 오예요? 오메.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감독님 왜 X라고 드셨어요? 저는요 어떻게 저기다가 저 꿀이나 참기름을 담아서 그치. 넣겠냐 이거죠. 귀한 거니까. 예? 귀한 거니까요. 귀여보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은 알다시피 이게 깊잖아요. 네, 이렇게 네. 저기다가 저 당근술이나 이런 것을 넣어야지. 어떻게 해서 저것을 넣냐 이 말이죠.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꿀이나 참기름 대신 술을 담가야 했다. 그렇죠. 술을 그래요. 담가야죠. 귀한 술을. 저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아, 그래요? 술은 넣기가 편한데 꿀은 찐덕찐덕하니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넣기 얼마나 상가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을 넣어야 쓰겠다 하고 X를 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똑같았어요. 그랑께 넣기는 넣는데 용도가 꿀이나 참기름은 아니고 술이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유를 또 들어봐야죠. 네, 설명해 주시죠. 네네. 네, 그 일반인들도 가장 잘 아는 게 매병인데요. 네. 그러니까 고급 기종이기도 하고 많이 아마 TV나 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매병의 용도는 액체나 이런 것들을 담는 용도는 맞는데요. 보통 관상용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물품 품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이 해저에서 요즘에 수중 발굴을 했는데 수중 발굴 유물 중에서 이렇게 매병에 꿀이랑 참기름을 담아서 개성으로 그때 당시 수도였던 개성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의 목간이 나와서 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관상용인 것도 맞고 뭐 꽃을 꽂는 뭐 이 정도도 되겠지만 일단 꿀이랑 그 참기름을 담았다고 그런 목간이 나와 있어서 목간이 이렇게 택배 박스에 이렇게 성명 같은 건데요. 누구한테 보낸다는 내용의 축찰이 남아 있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생각해 보면 또 맞는 얘기인 게 여러분들도 아마 뭐 귀한 물건 사면 백화점에서 꿀을 사면 꿀단지 잘 보시면 그냥 사소한 곳에 넣어주지 않고 되게 좋은 고급 맞아요. 그릇에 넣어드리는데 그렇죠, 예. 만약 여러분이 물건을 받으실 때 저렇게 최고급의 청자에다가 꿀을 받는다면 아마 그게 그냥 선물이 아니고 분명히 귀한 데로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아마 그래서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꿀이나 참기름 지금도 비싼데 그때도 비싼 고급의 그러니까요. 네. 진상품인데 네. 그런 것들을 담았던 내용이 확인돼서 지금 용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청자 밑에 이제 이름이 명칭이 나왔는데 명칭도 어려워요. 못 읽겠는데. 이거 한글인데 저걸 어떻게 읽어야 못 되는지. 읽겠어요. 이 자세히 보시면 문양이 있는데요. 네. 문양. 그 문양마다 이 지금 그 참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문양 그 각각의 골마다 문양이 다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각각의 문양을 이름대로 국화도 있고 모란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요. 갈대 문양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각각의 문양을 다 설명해 줘야 돼서 지금 앞부분만 보고 계신데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연구할 때는 전체 문양을 풀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맞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청자, 상감, 국화, 모란, 유로, 중문, 매병 및 죽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찰은 이 매병의 목 부분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매병이 뭘 담았다는 내용, 그리고 뭐 중방 도장, 누구한테 갔다, 문부한테 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한 40cm 정도 되는데, 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참기름을 살 때 정말 작은 소주병 사이즈로 네. 판매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저기에 들어가는 거는 2리터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엄청 생각만 해도 엄청 큰 사이즈에 넣게 돼서 아마 고급 상품을 누군가에게 귀한 누군가한테 보낼 때 사용하는 선물의 용도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한 거예요. 이름도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예. 간단한 이름은 제가 청자, 상감, 국화, 모란 여기에 이걸 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이름도 긴데 맞습니다. 오늘에서야 이 매병, 청자 매병이 예. 이런 용도로 사용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역사와 용도를 알고 보면 훨씬 더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광주박물관에 유독 도자기가 많은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지금 광주에 살고 있는데 예향의 도시라고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이제 어떤 거를 더 중점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 광주박물관에서는 특화된 도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저희 이제 광주 전남이랑 저희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도자기를 다 전시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멀리 TV나 책에서 보지 마시고 광주박물관에 오시면 이 세계 저희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최고급 도자기들을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가 신안선이었던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신안선이 발굴이 되면서 네. 그 유물을 실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전시나 보관하기 위해서 광주박물관을 1978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네. 그 전시를 하다가 지금은 뭐 광주 지역에 뭐 신창동이라든가 다른 유적 유물들도 많아서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박물관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살면서 과거를 들여다보는 시간 맞아요. 여행이잖아요. 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데 오늘 또 특별한 시간을 맞아서 영상을 준비해 준 게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영상인가요? 알려주시죠. 저희 박물관에서는 실제적으로 실제 유물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상 체험이라고 해서 실감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시간 여행 700년의 시간 여행이라고 해서 그 신안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행해서 어디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 선원이 돼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실감 체험을 할 수 있고요. XR이랑 VR이라고 해서 실제로 오시면 장비를 착용하고 그 가상 체험 공간에서 제가 이제 신안선의 유물을 사서 어떻게 신안선이 운반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광주 박물관에 가서 VR로 체험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짧게나마 VR은 아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과거로 가는 시간 터널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700년의 시간 여행 신안 도자기를 찾아서 영상이 벌써 모험을 700년 전으로 가고 떠나도록 있는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와. 원나라 경원하 1323년 신안 무역선의 실을 도자기들과 물품들이 시장에 굉장히 사실적이죠. 네. 애들 좋아하겠네. 제가 화면으로 봐도 이런데 실제로 VR로 보면 완전히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어요. 리얼한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그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 게임 형식으로 진행을 하나 봅니다, 하계사님. 네, 실제로 만져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네. 체험하면서 신안선의 유물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운반했고 어디로 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짐들 나는 시계 관람객이 그 유물을 터치하면 관련된 뭐 설명 같은 것도 함께 제공이 되나요? 네. 실제로 장비를 착용하면요. 눈앞에 저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자기가 실제 사용하면서 체험하면서 저 이동을 한다거나 네. 저 관련된 모든 체험을 터치형 화면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장비를 보면 가상 현실로 예.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이고 말이죠. 네. 저렇게 해서
침몰 바다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 그리고 물 속에서 이런 유물들을 발견하는 과정. 네. 옛날에 신안 앞바다에 다 저 유물 찾으러 간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맞아요. 예. 참말로 세상 좋아졌어. 잉? 그래서 그냥 소위 말해서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투자한 분들도 꽤 많으셨죠. 그렇죠. 근데 저걸 저 발부르는 것 자체가 저기 잘못된 불법이잖아요. 예, 가져갈 수 없죠 개인이. 다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굴해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까지 네. 저희가 이제 짧게 좀 정말 맛보기로 봤는데 네. 전체 분량은 이보다 좀 길고 한 10분 정도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실제로 와서 체험하시면 10분 정도의 네네. 체험을 하시고 이 체험에도 터치나 뭐 관련된 것들로 이 신안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그 VR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맞아요. 아이들만 좋아할 일이 아니라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보니 남녀노소 가족이 함께 가서 보시면 진짜 좋은 경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가끔 집안에 보면 이거 유물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귀하게 내려왔던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것들이었구나라는 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혹시 두 분 집안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TV를 보면서 혹시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나도 모르는 그런 그 보물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감 속에 늘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그건 저의 헛된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유물은 없고 제가 이제 야구 기록과 함께 내 유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유물이 돼야 되지 와. 않을까? 그래서 지금 KBO에 아주 소중하게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꽤 시간이 흐르면 다 그게 이제 큰 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럼 이제 듭니다. 저게 또 700년이 지나면 저희 VR로 감독님 그렇죠. 영상이나 그런 그 물건들을 활동하셨을 때 썼던 네네. 그런 장비들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전부 다 기증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 정도는 저 후손들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빠끔살이 하고 이럴 때 막 사기 그릇 깨진 거 네. 혹시 이런 게 진품명품 중에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건 아니고요. 저는 없어요? 근데 예 없어요. 엄마가 썼던 시집 올 때 해왔던 나무 함이라든가 이런 건 좀 두른 편이에요. 오. 공연할 때 꼭 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물품들이 다 골동품 뭐 이런 거 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애지중지하는 편입니다만 오래 갖고 계세요. 제가 오래 갖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예. 오래 갖고 계세요. 그래. 저 진품 명품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보면서 다들 넋두리 저처럼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 조상님들은 저런 거 하나 안 남겨주고 뭐 하셨어? 뭐 이런 얘기들 저만 했나요? 집안 구석구석 뒤져보면 한두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쏭달쏭 OX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영신 하계사님 어떤 문제인가요? 네.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 독널은 곡식용 보관 창고이다. 네. 자, 이게 어떤 분에게는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어요. 독널? 독널. 예. 네. 그리고 또 뉴스를 자주 보셨던 분들은 그것이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어렵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방 맞히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사진 속에 지금 저 모양이 독널입니다. 이 독널이 곡식용 보관 창고인지 아닌지 뉴스로도 많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뉴스 생각하시면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문제는 제가 본 김성환 감독께서 굉장히 유리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지역 뉴스를 꼼꼼히 잘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맞추실 것 같은데 머리가 문제 좀 아픕니다, 지금.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 독널은 곡식용 보관 창고이다.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자, 바로 고민하셨죠? 갑니다. 하나, 둘, 셋. 셋. 자, 의견이 좀 나뉘어주셨어요. 예. 자, 감독님, 그러면 곡식용 보관 창고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 곡식이 아니라 네. 해산물을 거기다 넣는 보관 창고일 것 같아요. 해산물. 신박합니다. 예. 그럼 아주 신선해야 신박해요. 되는데 그런 홍어 있잖아요. 삭히는 거. 삭히는 용도가 아니라. 신선한 용도가 아니라 예, 예. 삭히는 거. 갑자기 삭히는 설득력이 용도. 생겼습니다. 예? 홍어라고 말씀을 주시는 순간 갑자기 설득력이 생겼어요. 진짜 그럴듯한데요? 삭히는 네. 용도로 썼지 저것을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는
아니다. 제가 아니 근데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세요. 네. 내용이 완전히 틀려요? 달라요. 예. 저거는 관입니다. 관.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널에 넣는다 뭐 이렇게 전라도에서는 말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항아리가처럼 비시는 건데 저기 안에 저희가 관이에요. 관. 네. 근데 요새 저걸 빚어보려고 하면 절대로 저 모양이 안 안 나온대요. 나와요. 뉴스에서 제가 정확하니 봤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KBS 뉴스? 그럼요. KBS 뉴스. 왜 어째 내가 그걸 못 봤을까? 아이고. 그러니까 커요. 어따 심란하요. 어쨌든 간에 나도 X잖아요. 그렇게 뭐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답이면 이게 만약 정말 답이면 감독님은 희한하게 맞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그 신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감각이 탁탁탁 오는 거예요 이게. 예. 아닌데 홍어. 우리 지정남 선생님께서 왜 심란하여 하시는데 왠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남 씨 말씀이 맞으면 정말 정확하게 예. 방송을 뉴스를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의외로 진짜 누가 알아요? 홍어 같은 이런 생선을 삭히는 용도였을지 누가 합니까?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그래. 자 일단 X 맞으셨어요. 알려주세요. 일단 맞았어요. X는 맞아요. X 맞죠? 예. 지정남 선생님 정확하게 알고 정확합니까?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지금 이건 이제 저희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동널입니다. 동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이제 이름을 보시면은 이제 유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독과 널이죠. 독은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곡식을 담는 큰 항아리를 말하는 게 독이고요. 네. 이제 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널이라고 하면 이런 토기를 가지고 큰 토기를 가지고 만든 사람을 묻는 관입니다. 특히 이런 동널은 이제 저희가 삼국시대 때 확인이 되고 있는 거니까 한 1500년 전에 사용했던 그런 관이고요. 네. 특히 이렇게 큰 것들은 이게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작아 보이시지만 네. 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 키보다 더 큰 2m 가량 되는 아, 것도 많고요.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양쪽에 합쳐가지고 이제 땅에 묻고 그 위에 무덤을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는 그렇게 크다는 거죠.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시신을 그러니까 보관할 수 있는 정도로. 네. 네. 근데 이 동널이 나주 박물관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나주, 광주 저희 지금 두 국립박물관이 이 지역에 있는데요. 네. 특히 이런 동널, 그 중에서도 이렇게 대형 동널들은 전라남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와 영암 쪽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래서 나주박물관은 지금 온관 문화, 그리고 이게 온관이라고 하니까 동널인데요. 네. 동널 문화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박물관에 가시면 이런 동널을 엄청나게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꼭 시신을 이렇게 한 덩어리도 아니고 두 개의 독을 붙여야 되는 그 공간에 넣는지 전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입구를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항아리를 쓰기에는 입구를 막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토기를 사용하는 것도 보통 저희가 나무를 사용하게 되면 나무는 쉽게 썩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썩어버리게 되면 이제 사실 시신이나 이런 관리 차원에서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동널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뭐 2000년이 지난 네.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동널을 활용해서 사람을 묻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남 씨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요즘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요? 이게 워낙 크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복원을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고 이거를 구우려고 하는데 사실 이걸 구울 만한 가마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굽는 게 그리고 이런 것들 들고 나르고 이런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와, 저는 동널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고요. 예, 그 안에 시신이 담긴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네. 예.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일단은 뭐 그 전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최명준 학예사님은 늘 공부하시잖아요. 네. 연구하시고 책 들여다보시고 그것 외에도 실제로 관람객들 많이 상대하면서 질문도 많이 받으실 거 아닙니까? 현장에 계시니까. 네. 예, 예. 어떻습니까? 네, 여러 질문을 봤는데요. 네. 아마 다들 저희는 좀 꺼려하지만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이게 진품인지 박물관에 오시면 리플리카는 거의 복제품은 거의 없고요. 네, 대부분 다 진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게 가격인데요. 가격. 저희가 공부할 때 각종의 뭐 이것의 시대 누가 제작했는지 이거의 뭐 가치는 많이 배우는데 그 값어치의 그 돈으로 환산된 가격은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값어치를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냥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박물관에서는 이제 저희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이 조금은 그 지금 현재 사람들은 조금 좀 그런 박물관에서 하는 역사적인 것들을 조금은 이렇게 지루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예, 예.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있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좀 가치를 가지고 네. 봐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돈의 가치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은 또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네. 뭐라고 해주세요? 일단은 저와 그 큐레이터의 만남이라고 해서 박물관에서 예, 예. 이렇게 큐레이터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개인적으로 해드리는데요. 방송용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네.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저런 그 옛날 그런 그 물건들 유품들을 보면 저게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하도 진품 명품을 많이 보니까 네. 가격이 매겨져야 이게 속이 좀 편안하거든요. 저것도 좀 한 10억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다다다다다다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딱 가격이 나와야 좀 시원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걸 왜 역사적으로 중요한지 저는 이런 것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돈 얼마인지 이거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롤 제가 정확하게 설명했지 아 않습니까? 진짜로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남 씨 네. 나 진짜 다시 봤어요. 우와. 그러니까 저희 열린 마당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 보신 분들도 네. 박물관 같은 곳 가셔서 저희 감정가 얼마죠? 이런 거 물어보시지 말고요. 네.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좋은 정보를 마음에 담아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냥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해도 될 것 같아요. 12억 8천만 조입니다. 알게 뭐예요? 그죠?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최명지 학예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문제 네. 내주시죠. 네, 광주 우체국 자리는 조선시대 활터였던 곳이다. 네, 광주 우체국. 자, 금남로에서 충장로를 걸어가다 보면 중앙 정도에 있는 곳이 우체국이라는 거는 광주 전남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예. 한때 여기가 우다방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별칭으로 불렀었거든요. 광주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추억의 장소입니다. 네. 제가 일전에 우다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저는 기억나세요? 설명을 해줘서 알고는 있는데 그전엔 우다방 그래서 저는 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네. 소자에 네. 소자를 써서 소를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에 모여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공간인 줄 알았어요. 우다방 그래서 전혀 아니더군요. 아니 그 접근하는 방식이 감독님이랑 비슷해지시네요. 아니 거기는 그 우다가왕이 아니라 거기 우체국이 있었어요. 틀리잖아요. 접근하는 방식이.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광주 우체국 자리는 네. 조선시대 야, 이게 활터였던 곳이다. 네. 맞으면 활터였다, O, 활터. 틀리면 X. 네. 활터. 고민하셨죠? 이거 준비됐으면 이것을 내가 맞추면 정말 저는 놀라울 정도로 천재 등극입니까? 예,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활터가 지금 상상을 보면 활터가 될 수가 없잖아요. 또 시간 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 자, 오케이, 준비 좋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만 X고 나머지 전부 다 O 드셨어요. 조선시대 활태였던 곳이다. 자, 감독님? 감독님 O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오를 들은 이유는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를 나는 파악했어요. 의도가 뭔데요? 이게 늦어도 무슨 활터가 왜 나와요? 활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활터가 아니면 다른 걸로 나왔죠. 아,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른 거였으면 그러면 뭐라고 문제를 내셨을까요? 다른 거였다면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빨래터였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예를 들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거가 소시장이었는가도 모를 네. 수도 있고. 예. 너무 현실에서 이렇게 문제를 상상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네. 아니다. 왜냐하면 이 양동시장 같은 경우에 거기가 네. 천이 있었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모여서 팔기 시작한 것이 점점 확대해서 지금 자리를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영산포의 그 홍어집도 마찬가지고 홍어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이게 그렇죠. 다 연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내락 없이 이 우체국 자리가 생길 리가 없어요. 이제 활터가 아니고 거기는 아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이 소통의 자리, 정보 교환 정보가 뭐 이런 교환이 것들. 되는 그런 관리나 이런 곳이 있어서 점점 이렇게 그 발전한 옛날에는 거지. 이 예. 활터가 사교장이었어, 사교장. 예를 들어서 활터가. 활터가 사교장이었다고요? 맞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교 활동도 하고 사람들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곳이 활터였거든요. 안악들이 활터를 자주 가셨을. 옛날에는 안악들도 활을 쏘았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쏘고 물론 있었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니. 그래서 내가 사실은 정남씨 이야기가 살짝 설득력이 있으려고 하다가 저는 이렇게 뭔가 가겠습니다. 근본이 있어야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정답 한번 알아봅시다. 알아보겠습니다.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요? 정답은 오, 활터가 많네요. 활터였어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 계속 이거 들고 있으랍니다. 아, 네. 김성환 선생님이 생각보다 저는 찍기 실력이 높으신 줄 알았는데 뭔가 그럴싸한 정보가 있으신데요. 네네. 저희 이제 그 우체국 자리가 지금 생각해도 만남의 장소잖아요. 요즘은 조금 여러 지역이 생겼지만 네. 이렇게 명소가 생겼지만 그 근래까지도 가장 우체국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였는데 아마 조선시대에도 그 우체국 자리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던 걸 생각되는 게 희경루라고 해서 요즘에 네. 지금 그 누각이 지어져 있잖아요. 광주 네. 지역에도 이게 원래는 그 우체국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우체국 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 옮겨서 되어 있는데요. 희경루에서 누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뭐 연회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그 활을 쏘는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했던 것들로 알려져 있는데 희경루 방해도라고 해서 그런 그림에 이 희경루의 그림이랑 그리고 그 옆에서 활터가 있었던 그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저희가 야경 명소 소개해드릴 때 희경루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 예.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느낌이 좀 다르시죠? 그렇죠. 사실 정보를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알고 얘기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안 알거든 요즘에.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네. 오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찍었지만 맞추셨어요. 찍었지만 아니 근데 사교의 장이어서 활터다. 그건 맞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까 동로에서는 제가 이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새롭게 알아가겠습니다. 예. 네. 흔히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하계사님 두 분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알고 보시기 때문에 도시를 보는 느낌 자체가 훨씬 깊이 있고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명진 하계사님? 아, 네. 이제 뭐 역사적으로 여러 장소들을 이제 볼 때 조금은 저희는 좀 사실은 옛날 눈으로 봐서 뭐 여러분들 가면 뭐 신창동이나 뭐 도자기 가마터, 분청사기 가마터, 충효동 가마터도 광주 지역에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조금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볼 때마다 조금은 그런 걸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재밌는 방법으로 좀 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열린마당에서 이렇게 OX 퀴즈로 알려주고 계셔가지고 되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노영신 하교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전공이 고고학이다 보니까요. 네. 이 지역에서 발굴 조사를 좀 수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지역을 이제 걸어가거나 지나가다 보면은 아, 내가 발굴한 곳이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소개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영화에서 보면 고고학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거 쓰고 붓으로 막 이렇게 털고 막 들여다보기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우리 최명기 하계사님 저기 희경루에 제가 활을 쏘는 게 아니라 저기서 이렇게
볼을 던졌다는 거 상상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희경로에서는 연애를 즐기셨을 거고요. 내려다보면서 저 아래로 보면 그 주변이 아마 활을 쏘는 장소였을 건데.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희경로 아래에서 볼을 던지신 볼을 던지고, 거예요. 예. 그거를 희경로에서 내려다보신 거고요. 저희는 아마 그럼 보던 사람이었을 거고 선생님이 이제 그때도 던지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점점 그 매력에 빠지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 박물관의 매력, 특히나 이 광주 박물관의 매력은 어떤 부분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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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 그 광주박물관은 지금 도자 브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광주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고대부터 아까 이제 고고학하는 선생님들은 고고 선사시대부터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이 아무래도 도자기를 중심으로 생산하던 그렇죠. 중요 지역이어서 네. 그걸 알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도자문화관에 오시면 신안유물 아까 보신 것들을 그 체험도 할 수 있고 실제 유물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와서 보시고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이런 편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박물관 이런 단어라든지 박물관 가자 그러면 재미없을 거야, 지루할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형신 학예사님이 생각하시는 광주 박물관의 매력 이런 게 있습니다.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박물관은 이렇게 전시품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엄청 예쁜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많이 있고요. 네. 지금은 또 매화가 많이 펴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닉 명소라고 되게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그런 것들 좀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무료입니다. 무료로 들어오셔서 많이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변 경관이 워낙 예쁘고 근사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뭐 인터뷰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할 때 박물관 가서 좋겠다. 진행하던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예, 예. 두 분은 박물관 자주 나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합니다. 자주 가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 그 야외에 너무나 멋진 풍경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좀 그 풍경을 즐기고 있고 제 손녀딸은 들어가서 안에 가서 공부하라고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나는 몰라도 손녀딸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아시면 좋죠. 나는 다 밖에를 또 지켜야 되니까 풍경을 지켜야 되니까요. 감독님은 그러시고 지정남 씨는 어떠세요? 나들이 많이 하십니까? 실은 미술관은 좀 가는 편인데 예, 또 크고 작은 미술관들이 많아서 근데 박물관은 저한테도 편견이 있었나 봐요. 약간 네. 좀 딱딱하고 뭐 필요 자료 조사하러 갈 때나 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두 분이랑 이렇게 퀴즈 맞추고 이렇게요 당장이라도 가고 싶네요. 재미지겠네요. 그러니까 편견들이 좀 많이 없어졌죠. 그 네.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박물관을 가끔 가는 이유는 그냥 스스로 만족해요. 왠지 갔다 나오면 왠지 내가 굉장히 지적인 이미지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위를 하면서 나옵니다. 지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문제 맞히시라 그러면 아마 못 맞히실걸요? 예. 다음 문제 갑니다. 예. 자, 이번엔 노영신 학예사님이 준비하신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진에 보이는 도자기의 용도는 몸을 기대어 팔을 받치던 팔걸이이다. 네. 팔걸이다. 그렇다면 사진을 저희가 좀 봐야겠죠? 네. 사진 속에 보이는 도자기인데요. 네. 팔걸이라면 생활용품인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딱딱해 보이거든요. 팔걸이로 하기엔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예상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목침 하기에도 좀 아플 것 같죠? 네. 왠지 이제 재질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살갗에 닿으면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온통 혼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맞아요. 자, 문제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예. 사진에 보이는 도자기의 용도는 몸을 기대어 팔을 받치던 팔걸이다. 팔걸이다. 사진 잘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이렇게 팔을 기대고 각이 있는데 안 나오는데. 안 나와요. 저도 각이 안 나온다. 팔걸이 하기엔 좀 너무 낫다는 생각도 들죠. 예. 누워서 팔을 걸 수도 있지 않겠어요? 누워서 굳이 팔을 걸어야 될까요? 다양한 용도는 있겠죠. 예. 자, 한번 생각하셨으면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거의 대부분 한 분 빼고 전부 다 X표를 드셨어요. 팔걸이 하기엔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예, 감독님은 왜 X 드셨나요? 왜 제가 X를 들었냐면요.
제가 이제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저의 합리화를. 제가 제 목하고 네. 저 목침하고 좀 여기하고 딱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요. 아, 팔걸이보다는 목침일 수 있다. 그래서 제 목하고 목이 제가 좀 짧잖아요. 저기하고 이렇게 딱 맞아요. 그럼 감독님, 네. 감독님보다 목이 더 가늘고 긴 분한테는 목침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또 거기에 맞게 이 약간씩 다른 좀 모양이 틀리- 있다? 있겠죠. 아, 네. 그래요. 추리는 아주 네, 좋습니다. 저는 원래 추리가 좋습니다. 네. 저는 진짜 씨. 솔직하니 네. 당체 모르겠다 해서 X 들었습니다. 아, 내가 보고 온 거예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그냥 당체 모르겠다. 그러니까 용도를 저게 연적인가? 뭐 크기를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아, 일단- 연적일 수도 예, 있다. 예. 그래서 그냥 이게 작으면 연적일 것도 같고 네. 근데 당체 모르겠다 X입니다. 자, 일단은 모르겠다. 일단은 X예요. 일단 답은 X입니다. 답이 X예요. 설명은 어떨지 몰라도. 예. 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답 아니요, 알려주시고요. 정답 먼저 알아봐야죠. 네. 정답은요?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야. 맞히긴 했어요. 네. 자, 용도는 무엇입니까? 네, 이 도자기는 청자로 만든 베개입니다. 맞네요. 오메 네. 사람이 자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죠. 근데 네. 박 교수님 목침이나 베개로 사용하기엔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목침도 아닐까? 똑같지 않나요? 그 당시 이제 고려 시대에 이 청자들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었고 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당시 고려 시대 사람들이 청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베개로 만들 정도로 이런 청자 애호를 나타내는 그런 유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개 이름이 역시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정은아 아나운서가 베개 이름을 좀 소상히 좀 한번 읽어주시죠. 자, 베개 설명드립니다. 예. 청자 상감 모란 구름 항무늬 베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청자 투각 연꽃 무늬 베개를 보고 계십니다. 두 베개가 모양이 좀 다르네요. 용도가 다른가요? 용도는 똑같은 베개인데요. 네. 제작 기법이 조금 다릅니다. 오. 왼쪽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감 기법을 만들어서 무늬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것 같은 경우는 투각이라고 해서 이제 구멍을 파가지고 무늬를 나타내는 그런 베개입니다. 박 여사님, 이 베개 역시 이름이 이렇게 복잡하고 긴 걸 보니 상류층에서 사용했던 건가요? 이 청자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귀족 자체가, 계층이 그렇죠. 사용했을 것이고요. 네. 특히 이런 베개까지 청자로 썼다는 것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가시네요. 향다나 청자 삼간모란 구름 항무늬 베개 내오너라. 예마님 청자 삼간모란 구름 항무늬 베개 여기 싸움 너무 그래. 복잡해. 저걸 다 금방 외우시네요. 보고 읽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내면 다행인데 가져오너라 했는데 예, 청자 투광 연꽃무늬 베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혼나는 거죠. 그런데 저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저거 혹시 또 여성분들이 많이 주로 베는 베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구분이 돼 있습니까? 그것까지 구분돼 있지는 않고요. 예, 귀족층이 사용했을 것이다라고만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참 옛날 분들이 이게 멋도 있지만 이게 교양이 좀 다른 분들이었나 봐요, 진짜. 베개도 저렇게까지 쓰신다는 사실에 근데 정은아 놀랐어요. 아나운서 오늘 제 실력이 어때요? 좀 이게 딱 찍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예. 설명과 답이 늘 달랐던 변함없는 정답은 맞히시는데 설명은 다른. 맞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설명이 또 네. 특히 또 근접하게 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예. 예.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지 않게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그런 문제 맞히는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감독님이 이게 맞출 때 그 표정은 저는 순간 감독님 눈빛에서 뭘 봤냐면 주자 말루에서 타석에 들어갔을 때 그 오. 표정이에요.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시는. 그렇죠. 자, 던져. 네. 후 던지겠다는. 늘 예. 그때 되면은 눈빛이 반짝반짝거리죠. 진짜 그래요. 그랬거든요. 예. 자, 오늘 3.1절을 맞아서 우리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네. 문제 함께 하시면서 감독님은 오늘 어떤 시간이었나요? 아니 아까 3.1운동 그런 그 기념탑도 네. 사실은 제가 그 동네가 3.1운동 그런 유적지가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네. 정확하게 어느 학교에가 무엇이 있다라고는 몰랐는데 그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알아가니까 오히려 재밌네요. 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가지고 힘들었는데 네. 문제를 맞춰보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 박물관을 가면 그 야외에서만 놀 것이 아니라 실내로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아까 네. VR 재밌잖아요. 네, 살짝만 그럴 것 같아요. 보여드리는데. 예. 지영남 씨는 어떠셨어요? 진짜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물어보고 또 알게 되고 근데 진짜 광주 내가 살고 있는 곳임에도 모르는 곳이 정말 많구나. 박물관으로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요. 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 학예사 두 분께서는 어떤 문제를 고를까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잠도 설치시고 고민 많이 하셨는데 예. 평소 아침이라면 박물관에 계셨을 텐데 오늘 같은 아침은 좀 해방감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명자 학예사님 어떤 시간이었나요? 네, 어떻게 해방감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굉장히 고심 많이 했고요. 네, 조금은 그러니까 쉽게 문제를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다들 이제 고민을 좀 해서 네.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용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됐거든요. 전에는 네. 이제 그냥 아름답다, 뭐 어떤 시기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좀 더 연구가 그렇게 돼 있고 저희 전시도 대부분 그렇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인 네. 선생님과 저도 오늘은 굉장히 한껏 꾸미고 나왔는데요. 평소에는 유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런 그 허드렛 일 하는 복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신 학예사님 평소에 허드렛 일 하시다가 오늘 한껏 꾸미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고요. 굉장히 지역민 출신으로서 네. 지역민들에게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보람찬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그 성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김성환 감독님은 역시 찍는 게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 추리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죠? 예. 네. 자, 오늘 3.1절을 맞아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명지, 노형신 학예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도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열린마당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쏭달쏭 OX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기억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또 다시 느낍니다. 알아가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하고 그럼요. 흐뭇한지 말이죠. 네. 오늘이 3.1절 물론 휴일이기도 합니다만은 3.1절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가까운 기념할 수 있는 곳 찾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의미를 깊이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